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항원항체 반응 그리고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원항체 반응은 특이적 방어 작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침입한 이물질을 항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항원에 대항해서 항원을 방어할 수 있는 단백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을 바로 항체라고 하고, 이러한 항원과 항체가 서로 결합하는 것을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항체 구조를 좀 보고 항원 항체 반응에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3-28에 보시면 항체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Y자로 이루어진 단백질성 방어 물질을 우리는 항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항체 구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기 좀 많긴 하지만은,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주로 자세히 봐야 될 곳은 바로 여기 있는 항원 결합 부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항체가 항원에 결합함으로써 이제 병원체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되는데, 항체가 항원에 직접 달라붙을 수 있는 이 부분을 항원 결합 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원 결합 부위는 다른 말로 하면 가변 부위라고 그래요. 가변. 자, 왜 가변 부위라 하냐고 하냐면, 항원 결합 부위, 즉 가변 부위는 항체에 따라서 수시로 항체란다. 항원에 대해서 수시로 바뀝니다. 어떤 항원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있는 항체는 그 항원을 방어할 수 있게 개조를 합니다. 조금 더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개조를 한다는 것이 뜻이죠. 이 개조를 할 때 바뀌는 부분이 바로 항원 결합 부위고요. 바뀐다라고 해서 가변 부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지난 시간에 항원 항체 반응에서 살짝 이야기할 때 항원과 항체는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즉 항원 항체 반응엔 특이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병원체, 즉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얘를 무력화시키고 얘랑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항원과 모양이 꼭 들어맞는 항원 결합 부위를 갖는 항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항원 결합 부위는 항원에 꼭 맞는 형태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방어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 얘랑 꼭 맞는 이러한 형태의 항체가 분비가 될 겁니다. 같이 이런 식으로요. 그림이 좀 이제 거시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항체는 들어온 항원에 맞춰서 그 항원에 꼭 맞는 항체를 이제 만들어서 분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항원 결합 부위는 이제 들어온 항체에 맞춰서 개조를 한다. 그래서 가변 부위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항원에 대해서 항체는 이제 결합함으로써 방어를 하는데, 자, 항체는 항원과 결합해서 항원의 기능을 어떻게 한다? 무력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무력화시킨다. 즉, 항체는 항원에 달라붙어서 기능을 못하게 막습니다. 기능을 못하게 막아서 이제 더 이상 병원체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응집, 그리고 침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3-28번의 항원 항체 반응된 그림을 보시면은 항원의 항체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이뤘죠. 이렇게 덩어리를 이룬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응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응집이 되고 얘네가 이제 그 덩어리를 이루면 상대적으로 좀 무겁게 되다 보니까 좀 침전이 되고 가라앉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된 애를 누가 처리를 해주냐면은 바로 대식세포, 호중구 같은 애들이 와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교과서에 이제 글을 계속 보시면은 항체는 세균이나 항원을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이 쉽게 일어나도록 한다. 엉겨붙게 한다. 응집되고 침전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이 쉽게 일어난다라고 돼 있죠.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녀석은 바로 비특이적 방어장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대식세포, 그리고 호중구, 이런 애들이 이제 식세포 작용을 주로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오면은 항체를 인식해서 항체가 병원균을 잡아두고 있다 해서 야금야금 먹어 치움으로써 완벽하게 병원체를 제거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항체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자기와 비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와 비자기. 일단 자기라고 하는 거는 내 거, 비자기는 남의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세포를 준비를 시켜보겠습니다. A라는 세포가 있고요, B라는 세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포는 자기 세포막 바깥쪽으로 단백질이든 당이든 여러 가지 물질들을 표면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각각의 이제 동물들, 각각의 개체들은 각각 개체마다 이제 특정한 물질들, 특정한 단백질, 특정한 당단백질들을 밖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렇게 제시된 애들을 보고서, 이건 내 거다. 이거는 남의 것이니까 죽이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자기와 비자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A는 내 거의 세포고 B는 남의 거라고 해봅시다. 내 거인 세포들은 이러한 형태의 물질들을 세포막에 노출시키고 있다. 근데 B라는 세포는 이러한 형태의 물질을 이제 세포막 바깥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내 거에 존재하는 이 녀석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자기 물질이라고 하고요. 얘는 나한테 없어.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남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비자기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는 비자기 물질들을 인식해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뭐 다른 종의 세포든 상관없어요. 같은 종의 세포라도 내게 아니네 라고 하면은 죽여버려요. 객체마다 이제 유전자가 좀 다르잖아요. 개체마다 유전 정보가 모두 다르게 분포되고 있고, 이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이제 세포막에 표출되는 것들이 다 다르는데, 내게 아닌 것들은 모조리 비자기라 해서 우리 몸에는 이 비자기 물질을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일단 요거를 알고 혈액형을 들어가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혈액형은 수열 관계를 이제 연구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교과서 아래쪽에 카를 란츠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형과 수열 관계가 정립이 되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혈액형은 두 종류가 있죠. 바로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러한 혈액형들은 이제 혈액의 타입이죠.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혈액의 타입을 이제 혈액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결정해 주냐면 바로 적혈구가 결정을 해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혈구 표면에 제시된 당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제시가 됩니다. 당단백질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즉, 적혈구 표면의 당단백질이 이제 제시된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ABO식 혈액형을 본다면, 자,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갑시다. 혈액형에서 이제 적혈구 표면에 제시된 이 당단백질,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응집원이라고 그래요. 응집원이라고 그럽니다. 또한
이 응집원에는 적혈 표면에 있는 당단백질 이것을 응집원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응집원이 만약에 내 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 게 아니라면은 이거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혈액형 단단백질을 방어하기 위한 항체가 존재합니다. 즉 여기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응집소라고 한다. 요 개념을 좀 잡고 혈액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O식 혈액형은 말 그대로 사람의 혈액을 A형, B형, O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ABO식 혈액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당단백질들은 두 개의 타입이 존재를 합니다. 즉 응집원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A형의 응집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응집원 A, 응집원 B라고 부르는데 적혈구가 만약에 응집원 A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A형입니다. 만약에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당단백질이 응집원 B라는 형태의 응집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B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적혈구가 있는데 얘가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모두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얘는 O형이 되는 거고요. 즉 응집원 없음. 또한 어떤 적혈구는 응집원 A도 갖고 있으면서 응집원 B도 갖고 있다. 형태를 좀 다르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응집원 A도 갖고 있고 응집원 B도 갖고 있는 이런 적혈구도 있어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AB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기형의 응집원도 좀 수정해야겠다. 엄마야.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사람의 혈액형을 ABO식 혈액형으로 나눈다면 표면에 존재하는 응집원이 A를 갖고 있냐, B를 갖고 있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느냐, A, B 둘 다 갖고 있느냐를 통해서 각각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혈액형이 이렇게 따다다 결정이 돼 있으면 이거 말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어를 해야 돼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A형 입장에서는 응집원 B가 적군이잖아요. 즉 응집원 B가 비자기 물질이 되는 것이죠. 응집원 A는 자기 물질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비자기 물질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돼요. 즉 A형의 입장에서는 응집원 B를 방어하기 위한 항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응집원 B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항체를 갖고 있다. 응집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우리는 응집소라고 하죠. 즉 A는 응집소를 갖고 있는데 이 응집소는 응집원 B를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응집소 베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즉 A형은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응집원 B의 입장에서 본다면 응집원 A가 비자기 물질이에요. 적군이라는 것이죠. 즉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B형 같은 경우는 응집소 알파라는 녀석을 갖고 있어요. 응집원 A에 대항하는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O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응집원 A도 응집원 B도 전부 다 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갖고 있어야지. 둘 다 내 게 아니니까 둘 모두에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항체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O형은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베타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AB형의 입장에서는요. 응집원 A도 내 거고 응집원 B도 내 거야. 둘 다 자기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응집소 알파와 베타를 어느 중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은 AB형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AB형 같은 경우는 응집소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응집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응집원 A와 B에 대해서 응집소가 없다는 것이지, 이제 항체가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설마 이거는 다들 아시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간단하게 본 건 아니잖아. 좀 길게 봤죠,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혈액형이 서로 섞인다라고 하면은 그린 3-44 같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즉, 응집원과 응집소가 서로 엉켜서 이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게 아닌 게 들어왔으니까 우리 몸인 항체가 적혈구들을 둘러싸서 응집하고 방어하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결합해서 얘네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혈을 해서 다른 혈액형의 애들을 수혈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응집 반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 얘네들이 침전되고 혈관을 막아버리고, 그러면은 제대로 순환기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제 우리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수혈은 어떻게 같은 혈액형끼리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혈 관계를 정립한 게 바로 란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고요. 교과서 왼쪽에 수혈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용한 이야기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저 얘기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그림 3-35에 보면요. 이러한 혈액형들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시약이 있는데 바로 항 A 혈청이라는 것과 항 B 혈청이라는 게 있어요. 혈청은 혈액에서 혈구 성분을 싹 빼서 정지한 것, 그것을 혈청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 것 같은데, 자, 항 A 혈청, 자, 항 A, 안티 A라고 영어로는 하게 되는데, 이 안티 A, 말 그대로 A를 방어한다는 뜻이죠. 즉, 항 A 혈청은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어서 A형 혈액에 이 안티 A, 항 A 혈청을 집어넣게 되면은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혈구들이 이제 굳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항 B 혈청은 B형을 방어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는 응집소 베타가 존재를 하게 돼서 B형 혈액형에 대해서 이제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혈청인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데 이거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하겠어요. 항 B 혈청은 다른 말로 표준 A형 혈청이라고 불러요. 예전에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질문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표준 A형 혈청이라는 의미는 A형이 갖고 있는 혈청이라는 뜻이에요. 즉 A형 혈액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으니까 얘를 표준 A형 혈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는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저도 헷갈려서 요새는 이제 그냥 항 B 혈청, 단순하게 응집소 베타를 갖고 있고 B형을 방어한다. 그래서 항 B 혈청 이런 식으로 의미를 많이 쓰고요. 항 A 혈청은 이제 다른 말로 항 A 혈청은 응집소 A, 응집소 알파, 응집소 알파가 있다.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는 혈액형은 B형이다. 그래서 얘를 표준 B형 혈청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RH식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H식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과는 조금 다른데, RH라는 어원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붉은 털 원숭이의 항명을 따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항명이 정확하게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붉은 털 원숭이 항명을 따서 RH식 혈액형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붉은 털 원숭이가 갖고 있는 적혈구를 토대로 항체를 만든 것을 사람의 혈액과 반응시켰을 때 응집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RH식 혈액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교과서에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 두 가지를 총괄한 거는 아무래도 수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즉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혈액형, 수혈을 했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주로 소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붉은 털 원숭이에서
P를 뽑습니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적혈구에는 특별한 응집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RH 응집원이라고 해보자. 이것을 토끼한테 주사했다. 그럼 토끼는 RH 응집원에 대해서 이건 내게 아니니까, 즉 비자기 물질이니까 여기에 대한 항체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토끼에서 이렇게 RH 응집원을 주사한 다음에 토끼 혈액을 채취를 하면은 이 토끼의 혈액에서 채취한 요 혈청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RH 응집원에 대한 항체가 존재를 하겠죠. 그쵸? RH 응집원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것을 RH 항체, 요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토끼 혈액에서는 어쨌든 RH에 대한 항체가 존재를 한다. 이것을 혈청의 형태로 정제를 해서 사람 혈액과 섞어보는 거죠. 또한 이때 이 항 RH 혈청을 우리는 이제 흔히 안티-D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안티-D, 항 RH 혈청을 사람 혈액과 섞어 봤을 때 응집이 일어나는 것을 RH 플러스,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RH 마이너스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RH 플러스는 당연하지만은 RH 혈청, RH 항체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얘는 RH 응집원이 존재를 하는 적혈구일 거고요. RH-의 적혈구는 RH 응집원이 없는 이제 적혈구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RH 플러스 RH 마이너스형에 대해서 좀 재밌는 점이 있는 게 뭐냐면, RH 플러스 같은 경우는 RH 응집소가 당연히 존재해선 안 되겠죠. 그쵸? 얘는 이제 RH 응집소가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 되죠. 왜냐면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응집 반응 일어나가지고 이제 순환기가 다 망가질 테니까. 이 RH-가 좀 이제 웃긴 게 RH-는 RH 응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을 보자면은 A형 같은 경우는 베타가 있고 B형 같은 경우는 알파가 있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데 RH-는 기본적으로는 RH 응집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처음 태어났을 때 RH-형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RH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RH 이제 응집원을 경험한 후 면역계가 이제 RH 응집원을 한번 인식한 다음에 이제 응집소를 생성한다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아래에 보시면은 정우와 민화는 둘 다 RH-형인데 정우의 혈액에는 RH 응집소가 있고 민화의 혈액에는 RH 응집소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바로 뭐냐? 한 사람, 정우 같은 경우는 이전에 RH 응집원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미르나의 혈액은 RH 응집원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원항체와 하는 거 혈액형에서 알아봤는데 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